몇 번 해야 되죠? 18번. 18번부터 가도록 합니다. 18번. 밑줄 그은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고조선은 당군왕금에 의해서 건국되었다. 당군왕금의 건국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승되어 기록으로 남겨진 것으로 여러 사서에 수록되어 있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과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왕 아래 여러 관직을 두었다. 진한 교체기에 중국이 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대규모의 유이민이 몰려오기도 하였다. 고조선은 팔조법이 있었다. 옳지 못한 것을 기억부터 미음까지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당군왕검 제사장이면서 정치적 지배자였다. 맞죠? 일명이 뭐라고 하죠? 재정일치사회라고 그러죠. 두 번째, 여러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삼국유사와 제왕홍기에 기록되는 건 맞습니다. 유념할 것은 삼국사기에 꼭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런 신이한 것, 신의적인 것, 신기하고 이상한 것들은 기록하지 않는다고 표현했고요. 디귿번 여러 간직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국상과 망리지 등이 존재했다. 이건 어디예요? 국상하고 망리지는요? 고려? 고구려겠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고조세라는 나라에 관직이 뭐가 있냐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상, 대부, 장군, 네, 이런 간직명이 고조선에 있습니다. 상, 대부, 장군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예전에 나왔던 아주 클래식한 전통적인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던 부분이 상, 대부, 장군을 구분하는 것들. 그 다음에 미음, 팔조법. 대규모 유민이 존재했다. 철기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팔조법 있었다. 네, 팔조법 있었다. 그 다음에 9번, 19번이죠? 19번 가겠습니다.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A는 북쪽으로 고구려 옥저 남쪽으로 진안과 접하였고 동쪽은 넓은 바다로 막혔으며 서쪽은 낭낭에 이른다. A 및 옥저, 고구려의 본래 모두 이에서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자, 가는 지금 어디 설명하고 있는가요? 가는 고조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땅이었다. 다 모두 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당군왕금이 있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였다. 나라를 개창하여 무엇이라고 하였으며 요인과 같은 시대이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고조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공통적인 단어는 고조선입니다.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한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맞죠? 누가 공격받았나요? 한무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무제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우고왕 때 멸망했습니다. 우고왕 3대입니다. 이만의 손자 우고왕 때 멸망했습니다. 왕 밑에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 방금 적었죠? 상대부 장군의 관직이 있었다. 부여에서 내려온 일부 세력에 의해 건국되었다. 이거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몽 얘기하는 거예요. 고구려의 건국자인 주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지문이죠. 팔조법을 통해 살인상의 절도 등의 지혜를 다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가와 나 법률을 시행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하였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았으며 노비 아까 어디였죠? 고조선입니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가 가장 강력하죠. 노비로 삼았으며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됩니다. 네, 중국 화폐가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고요.
남녀 간에 음란한 짓을 하면 음란한 짓을 한 사람이나 질투하는 부인은 모두 죽입니다. 부여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부여. 왜요? 일부 자체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질투를 하면 죽인다는 얘기는 일부 자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일부 자체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러다 욕먹지 선생님. 이러다 욕먹어. 네, 알겠습니다. 자, 가는 뭐예요? 고조선이고 나는요? 부여입니다. 자, 가와 나 법률을 시행한 나라는 설명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 책가에 풍습이 있는 것은 어디였죠? 동해입니다. 무천 마찬가지 동해입니다. 미송시 토기가 제작되었던 시기는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를 대표하는 미송시 토기. 그 다음에요. 4번 나 여러 가가에서 사출도를 다스렸습니다. 부여. 답은 4번이겠네요. 가나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됐다. 가나가 전부 다 고구려에서 멸망했나요? 아니죠. 가는 어디에서 멸망됐죠? 한무제, 한나라에서 멸망당했고요. 네. 나만 해당되겠죠. 가는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 아니겠습니다. 21번 또 나왔습니다. 이 돌덩이 또 나왔습니다. 네. 연천 전공리가 나왔습니다. 연천 전공리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경기도 연천 전공리 출토된 뭐예요? 주먹 토끼입니다. 이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석기는 기존의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골라내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은요.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 그 다음에 막집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답은 1번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아냈던 시기는요. 신석기 시대. 신석기인들이 옷을 입었다는 거죠.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사용했다. 청동기.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동금을 거푸집 밑줄 그어야 되겠죠. 거푸집. 네, 청동기 후기부터 초기철기까지. 청동기 후기부터 초기철기까지 거푸집이 나타납니다.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여 식량을 저장하였다. 당연히 신석기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공주 석장리 유적 발굴 50주년 그 성과와 의의 그랬습니다. 공주 석장리는 가장 대표적인 어느 시대의 유적지입니까? 구석기, 그죠?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가 전체가 다 모여있다고 그랬죠. 그럼 밑에 거 읽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왜? 공주 석장리가 공주 구석기만 알게 됐기 때문에요. 그죠? 구석기 한번 골라봅시다. 빗살무늬 토기에 식량을 저장할 때 신석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1번 지문은 주로 동굴이나 강가, 그죠? 막집, 바위그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지배자의 무덤을 고인돌, 청동기. 거푸집을 주로 도구를 사용했다. 아까 어디였죠? 청동기 후기부터 초기, 철기까지. 반달 돌칼 이용해 별을 수상했다. 청동기. 23번. 다음 자료에 집터가 만드는 시대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사진과 같은 형태의 집터는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서 발견됩니다. 자, 그러면 생활 근거지가 강가나 해안가라는 얘기는 어디죠? 신석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의 가족이 살기 알맞은 크기로 바닥 모양은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방형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치사나 난방용 하덕이 출입문 옆에 저장 구덩이 있습니다. 자, 신석기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자, 거친무늬 거울을 사용했던 시기는 청동입니다. 청동입니다. 근데 거친무늬 거울은 거울의 용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거친무늬 거울은 거울의 용도가 아닙니다. 뭐예요? 장식성이 강한 장신구라 보시면 돼요. 이음을 나타내기, 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장신구일 뿐입니다. 거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울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발견했던 학자들이 자기 얼굴이 이렇게 비치니까 거울 같은데 그래서 거울 감자가 들어간 거예요. 아닙니다. 네. 장신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족장의 능력, 권한을 표현하는 거라 보시면.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청동기겠죠. 거푸집을 하려고 청동기 제작을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푸집 방금 얘기했듯이 후기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시대까지 금속재, 무기를 사용하여 정복활동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청동시대부터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해 입었습니다. 이게 답이겠네요. 신석기겠네요. 24번. 밑줄근 기억의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연왕, 노간이 하늘을 배반하여 흉노로 들어가자 만도 망령했다. 줄였어요. 만 앞에 위에다가 이를 써면 돼. 이만이란 뜻이에요. 이만도 망명하였습니다. 얘는 흉노를 가지 않고 우리 한반도의 동북방향으로 이동해 왔다고요. 무리 1000여 명을 모아 상투를 틀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랑캐 복장을 그네들 언어대로 얘기하면요. 이복이란 말이에요. 오랑캐 옷이라는 얘기는 이복을 입었다. 우리는 아직 이런 기록이 없다고. 이건 중국 애들 기록을 본다는 얘기지. 중국 애들 사서 기록에는 이복을 입었다 표현한다고요. 이복, 오랑캐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 시각에서 본다는 얘기지. 우리가 봤을 때 조선인의 옷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죠?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인의 복장, 옷을 했다 얘기했죠. 이건 우리 시각이다.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중국 표현 방법은 이복, 우리 표현 방법은 조선인의 옷, 조선인의 복장을 했다. 우리는 지금 이걸로 공부하지 않고 이걸로 공부해야 한다. 이해 가셨죠? 왜? 이건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조선인의 복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만이. 상투를 들고 하얀 옷을 입었다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조선인의 옷은 도대체 뭐냐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뭐예요? 한마디로? 원피스, 투피스? 투피스라고. 중국인들은 주로 어떤 옷을 입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짱깨들은? 주로 원피스를 입었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봤을 때 신기한 거야. 야, 오랑캐 확실히 틀려. 이렇게 봤다는 얘기. 우리가 봤을 때 얘들 오랑캐, 야, 어떻게 남자가 원피스를 입고 다니냐? 야, 유치해. 이렇게 보는. 서로 보는 문화가 틀리다는 거지. 네. 예, 이복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조선인의 옷. 쟤네들은 뭐라 부른다고요? 이복, 오랑캐로 부른다고 우리를 갖다가. 오랑캐 옷을 입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하죠. 자, 무리 1000여 명을 모아 상투를 들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여 변경을 지나 폐수를 건넜습니다. 폐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압록강설하고요, 청천강설 두 설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몰라요, 저도. 옛날 지명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확하게 압록강인지 청천강인지 구분할 수는 없어요. 일단 넘었어요. 폐수를 건너 진의 옛 땅인 상하장에 살았습니다. 점차 진번, 조선인과 옛 연나라와 제나라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건드려 왕이 되었으며 왕검의 도읍을 정하였습니다. 기억 상황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자, 기억 상황 아까 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만이. 아까 이만은 몇 세기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4세기예요? 3세기예요? 2세기예요? 이게 무조건 이만이 여기 나온다고. 애국이 좋아. 이만.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이만. 2세기라고요? 이만. 4세기 어떻게죠? 연과 맞짱 텄다고, 속된 말로. 맞짱 뜰 때로 짱짱했다고, 4세기는. 3세기 누가 공격이 왔다고요? 연나라 장수 징계가. 서방 얼마를 잃었다고요? 이천리를 상실했다고요. 우리나라 땅이 좁아졌다고요. 그리고 이만조선이 2세기에 들어왔다고요. 그럼 요 이후의 상황을 묻는 거예요. 이만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의 상황을 선택적 곤란이라는 얘기예요. 봐봐요. 첫 번째, 기억지문. 연해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다 몇 번이야, 이거? 3세기지. 틀렸지?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풀어낼 수가 없는 거지. 4세기, 3세기, 2세기 상황을. 두 번째, 준왕이 부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다. 여기잖아. 여기가 준왕이 나오잖아. 근데 이거 뭐야? 이만 이후로 물어보는 거잖아. 이것도 틀렸지, 그러니까. 이건 디테일해졌습니다. 4세기, 3세기, 2세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왕이 화랑사의 중개물을 했다. 자, 이만이 권력을 잡았어. 여기가 한나라야. 여기가 목지굴 중심으로 생된 진나라야. 여기가 이만 조선이야. 한과 진이 교역을 해.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 수 없다고요. 어떻게 온다고요? 이만조선을 이렇게 본다고. 그럼 이만조선이 하는 게 뭐예요? 중개 무역이라고요.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척해 가고 있다고요. 이걸 한이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해.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국방력도 덩달아서 강해진다는 의미는. 그래서 이걸 우리 네 글자로 뭐라 불러? 부국강병책이라 불러. 부자 국가가 되면 강한 병사를 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무제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지. 그래서 어떡해요? 이만조선을 멸망시킨다고 해요. 한무제에 의해서. 자, 봐요. 진앙과 한 사이에 중개무역을 했다. 이만 조건이. 이건 맞는 질문이 돼야 되겠지. 네 번째 질문. 조선의 상. 아까 봐봐요. 상이 여기 있다고. 고조선의 관직명 상대부 장우회. 이게 넘버원이야. 퍼스트야. 세컨, 서드라고. 이거는 우리나라 좀 국무총리 정도 되겠지. 고조선의 상. 자, 갑니다. 조선의 상 역계경이, 이름이 역계경이에요. 무리를 이끌고 진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진국은 어디 있어? 여기야. 여기야. 약 2,000여 호라고 그래요. 2,000여 호를 한 2,000집 정도가 옮겼다는. 여기 이제 인구를 몇을 고발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 시기에는 얘들 많이 낳던 시절이니까 최소한 되게 부부하고 얘들 3명만 합치면 5명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죠? 5명 최소 잡아도 5, 20. 10,000명 정도가 이동했다고 봐야 되겠지. 봐요? 한 나라가 우리에게 압박을 가한다고요. 뭘 요구합니까? 항복을 요구한다고요. 항복할게요? 싸울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역계강 상이었던 역계강이 왕에게 보고한다고요. 우리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집니다. 차라리 항복하시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만조선의 왕이 누구의 마지막 왕이? 부왕이에요? 준왕이에요? 준왕이라고. 준왕이 거부했다고요. 이때 역계강이 2,000호를 끌고 남쪽 진으로 이동했다고. 마찬가지 여기도 이만조선 정권 이후 상황이라고요. 자, 지금까지 24번까지 왔는데 24번 문제가 여러분들의 가장 까다로운 문제예요. 24번 문제에다가 이렇게 살짝 여러분과 저만의 표시를 할까요? 네, 난이도 상이다 이렇게. 네,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다.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다시 여러분이 복습할 때 다른 거 복습할 필요 없어. 24번만 복습해. 왜? 쉬운 문제였으니까 지금까지. 그거 하나 잡으시고. 자, 드디어 이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고대국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어요. 왜? 너무 어려워서 힘들면 참 그게 맞아요. 근데 어렵지 않은 문제를 줄기차게 풀어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 되게 힘들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좀 지울게요. 고대국가의 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국가의 발전. 고대국가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죠? 아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 하겠다는 거예요. 고대국가에 대한 부분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에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세상의 전하기를 중국 황제가 고구려를 공격할 적에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통감 등 중국 사서에 모두 실려있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당나라 역사서입니다. 당사에 비록 이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간이 중국을 위해 숨겼을 것이니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당나라 황제가 우리 고구려를 침공해 왔는데 거의 다 이긴 전쟁인데 양만춘이 쏜 화살에 눈탱이가 밤탱이에서 눈을 잃어버렸다고. 근데 당나라 역사서는 이게 기록이 없다고. 야사로 흘러나온 얘기라고. 역사가가 판단했을 때 혹 행여 그게 진실, 팩트라 하더라도 사실이더라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당나라 역사가가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양만춘이 중국 황제의 눈을 쏘아 마침에 그가 떠나면서 양만춘에게 비단 100피를 하사하고 성을 굳게 지킴을 칭찬하였습니다. 열하일기 내용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전현이 국내생을 침입하였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고구려의 고국 원앙 얘기입니다. 고구려의 고국 원앙 얘기예요. 고구려의 고국 원앙 얘기예요. 두 번째, 한무제가 왕검성을 침공하였다. 한무제가. 이거 고조선의 우거왕 때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고조선의 왕이에요. 3대 이만의 손자입니다. 이때 공격에 들어왔다. 고조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 수양제가 요동성을 침공해 왔습니다. 598년에요. 598년에 수양제가 요동성을 침공해 왔습니다. 얼마 데리고 왔어요? 113만이라고요. 자, 봐요. 얼마예요? 약 140~150만 정도 되죠? 이 정도의 인구들이 우리 고구려를 침공했다. 이거 박살낸 사람이 누구예요? 영계서문요? 을지문덕. 네. 을지문덕 얘기입니다. 6세기 후반에 59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당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했다. 실패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록에 하면 양만춘의 전쟁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5번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했다. 나당연합군. 이건 7세기 후반 668년 얘기입니다. 7세기 후반에 나당연합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지도와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봐봐요. 금강가야 보시죠. 지도에 보시면 금강가의 하살표가 어디로 갔나요? 고령으로 갔죠? 금강가야의 하살표가 고령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거 2번입니다. 2번 문제. 뭘 의미할까요? 여기 금강가야면 대가야 되는 거죠. 금강가야 세력이 고령가야, 대가야 쪽으로 재편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개토 대왕의 남하입니다. 서기 400년에 백제와 애와 금강가야 세력이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신라 어느 왕이 했습니까? 뇌물 마리간이었습니다. 이때 고구려에게 SOS를 청했다고요. 이때 고구려 왕은요? 강개토 대왕이라고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금강가야 세력은 급격하게 약화되고 고령의 대가야 세력으로 재편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편됐습니다. 금강가야 세력은 강개토 대왕의 남하로 인해서 세력이 약화되면서 대가야 쪽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변화의 원인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답은요? 5번. 강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 신라를 구원하면서부터 세력이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3번) 풀겠습니다. 밑줄 긋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372년 6월 전진에서 사신과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습니다. 순도 밑줄 그어야 되겠죠? 순도. 왕은 사신을 보고 답례하고 토산물을 조공하였습니다. 375년 비로소 초문사를 창건하여 순도를 머물게 하고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아도를 머물게 하였고 이것이 해동불교의 시작입니다. 해동불교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얘기하고요. 해동이란 약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불교가 들어온 나라는 고구려. 그 왕은 소스리마.
전진의 승려 순도가 처음으로 불구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왕의 업적을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소수랑 우의 아버지 알아야 되겠죠? 고국 원왕이죠? 고국 원왕입니다. 고국 원왕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그죠? 자, 북쪽에서 일어난 일하고 남쪽에서 일어난 일 두 가지가 겹쳐 있죠, 지금 현재. 북쪽에는 누가 공격에 내려왔습니까? 인연도 아니고 전연이 내려왔다고요? 이렇게 욕을 하는 얘기, 약간 제가 선생님 욕을 한 거예요. 선생님 쭉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되잖아요. 선생님 욕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인연도 아니고 전연이라고요. 전연이 공격이 왔다고요.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단어들. 그리고 뭐 해갔다고요? 자기 아버지 묘인 시신,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을 파갔다고요. 큰일 날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이건 정말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 모후, 왕비, 우리 백성들이 상당수가 인질로 끌려갔다고요. 최대 국난이죠. 네, 최대 국난이죠. 남쪽에서는요. 남쪽에서는 누가 공격해 왔다고요? 백제의 근초고가 공격해 왔다고요. 그 결과 우리 책에는 평양성으로 나오지만 정확한 표현은 남평양성이 맞습니다. 평양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성이에요.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근초광이 실제로 평양까지는 가지를 못했을 거고 평양 인근인 항해도 지방에 있는 남평양성에 가서 근초고왕이 쏜 화살에 의해서 고고고왕이 폐사했다. 네, 폐사했다고 그럽니다. 고고고왕이 폐사했다는 뜻입니다. 네, 전쟁에 패해서 죽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죽어서 패했다. 이게 고고고왕이에요. 이 바톤을 물려받은 왕이 소수림왕이라고요. 아버지는 대단한 싸움꾼이지만 본인 아버지처럼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싸우고 싶은 능력도 없어요. 소수림왕이 하는 정책을 세 가지 무조건 잡으라 했죠. 지금 나와있던 뭐예요? 불교? 불교를 수용하기 시작하죠. 불교를 공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에서 전진의 순도에 의해서 불교가 들어왔다고. 좀 한 단계 올라가 볼까요? 대승불교,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들어왔어요? 소승불교가 들어왔어요? 고구려? 이 사람들이 왜 그래? 잘 봐. 여기가 전진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동진이라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이렇게.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이지. 그지? 그럼 이게 대승불교지. 여기는요? 소승불교지. 대승불교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어? 중생, 구도가 목적이라고요. 불쌍한 중생을 구도하는 게 우선이라고요. 여기는요? 개인의 해탈이 우선이라고요. 갑자기 불교 나오니까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와씨. 대승불교 들어왔는데 고구려에 뭐가 들어왔어요? 종파, 무슨 종파가 들어왔어요? 삼론종이 들어왔고 여기는요? 율종이 들어왔다고. 스님들이 지킬 율법을 강조하는 율종이 들어왔다고. 삼론종은요, 세 가지 이론이 있다는 뜻이에요. 백년설, 공사상, 12년설. 우리나라에 고구려는 이게 들어왔다고요. 이 공자가 빌 공자, 텅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들어왔다고. 공사상에 들어왔다고. 공사상에 들어왔다고. 이 공사상 누가 얘기한 거지? 누가 얘기했거든? 이거 부처가 얘기한 거야. 이 세상은 물어본다고, 제자들이. 부처에게 물어본다고요. 큰 스님, 이 세상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부처가 하는 말이 뭐예요? 몰라. 왜 몰라요? 깨우쳤다면서요. 깨우친 거 별로 없어. 세상은 모르는 거 투성이야. 왜요? 알 수 없지. 어떻게 알아?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텅 비어있는 것 같은데 텅 비어있다고. 자, 사람이 우리가 지구상에서 우리를 보면은 다 사람 모이고 형체가 다 보인다고요. 지구상에 떠나봐요. 우주로 올라갔을 때 이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아무것도.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 세상을 볼 수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공사상, 이건 부처가 이 세상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교사를 공부할 때 공사상에서 부정론이라는 단어가 알아야 돼.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긍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는 거야. 네. 부정론입니다. 그래서 훗날 원칙에 유식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유식학하고 공사상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충돌이 일어난다고. 이게 신라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원효가 해결한다고. 책 제목이 뭐야? 이걸 해결한 책 제목. 이걸 하쟁사상이라 부르고 그 하쟁사상을 어려운 법을 다 해결했어. 그 책에다 기록해놨어. 논문 하나 썼다고. 10문화쟁론이라고 한다고. 이해가셨어요? 10문화쟁론이라고 한다고. 자, 이걸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건데 몰라도 돼. 상관없어. 왜? 차츰차츰 불교사를 들어갈 때 또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 여기까지만 갈게요. 불교를 너무 깊이 들어가 문제 푸는 시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자, 몇 번 하더니 갔지? 3번. 오케이. 자, 여기 적다 말았다. 불교 수용 다음에 뭐 있어요? 태학? 태학 설립. 뭐죠? 요즘 대학이죠? 네, 대학이 설립된 거고요. 그 다음에 율령 반포. 오케이. 교수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왜 태학이라고 그랬어요? 국립대학을 왜 태학이라고 붙였어요? 네. 태학을 처음 만든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요. 중국의 한무제가 세운 학교가 태학이에요. 즉 소수림왕은 한무제처럼 강한 군주를 닮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얘들이 했던 걸 다 하고 싶은 거야. 야, 나도 한무제 닮고 싶어. 얘를 뭐로 삼고 있는 거야? 롤 모델을 삼고 있다는 거야. 롤 모델로. 이 사람은 난 다 할 거야. 태학입니다. 반대로 태학이라고는 이름이 나오면 그 왕권은 강하다는 얘기, 약하다는 얘기야. 약하다는 얘기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을 닮고 싶은 거야. 태학입니다. 이거 신라도 있다고 그랬어, 그죠? 이양 하는 거 한번 잡아보자. 신라에도 뭐가 있어요? 태학감이라는 게 있다. 그것도 태학이라고 해요. 이 대학을 만든 사람 알아야 되겠지. 원래 신라는 대학이 원래 뭐였어요? 신문왕 때? 국학이잖아요. 국립대학이라는 뜻이야, 줄여서. 국립대학이라는 뜻이야. 이걸 이 왕 때 명칭이 태학으로 바뀐다고. 어느 왕? 경덕왕 때. 경덕왕은 왕권이 강하다는 얘기야? 약하다는 얘기야? 약하다는 얘기. 누구 닮고 싶다는 얘기지? 한무제. 이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태학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면 어떻게? 역사가 재밌어지는 거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막 암기만 풀어버리면 경덕왕 태학감, 소수림왕 태학, 이거 재미없잖아요. 예. 어원 자체가 이해 안 돼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태학에서 잡을 내용이 꽤 많아졌습니다. 요건 꽤 많이 나왔던 시험이기도 해요. 꽤 많이 나왔던 시험이에요. 네. 외우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이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이라고 끝나는 때라고. 그만큼 왕권이 약해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3번 병부를 설치하여 국방을 강화했다. 병부를 설치한 사람은 누구예요? 비읍 신라의 법흥왕이라고요. 네, 국방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서한평을 공개와 영토를 확장했다. 서한평 점령은요, 고구려의 동천왕이에요, 미천왕이에요? 미천왕입니다. 서한평 동천왕은 실패했는 반면에 미천왕은 성공했다고요. 됐죠? 서한평 점령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요, 낙랑과 대방을 축출한다고요. 낙랑과 대방을 축출하고 고구려 영토가 우리 한반도의 북부 지역까지 넓혀졌다고요. 이해가셨죠? 이런 넓히는 작전, 즉 옛 고조선 영토를 확보하는 작전을 우리 무슨 작전이라고 얘기해요? 응? 아니 봐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면 이거 안 되잖아. 자 봐봐. 고조선이 멸망했지. 그 영토의 일부분을 주몽에 내려와서 졸본에다가 고구려를 세웠지. 그리고 땅덩어리가 너무 좁아서 좀 더 넓은 지역이 국내성으로 이동했지. 그지? 그리고 동천왕 때 우리 한반도의 고조선 북부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사군을 몰아낼 필요가 있겠지. 그죠? 낙랑 대방 임두를 몰아낼 필요가 있겠지. 근데 이네들은 이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이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중국이 이 나라를 갖다가. 그럼 서한평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야. 차단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동천왕 때 서한평을 공격했지만 실패했다고. 그 뒤이어 미천왕이 서한평을 점령해서 성공했다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북부 지역 옛 고조선 영토를 하나씩 넓혀가고 있다고. 즉 옛 고조선 영토를 하나씩 잡혀가고 있다고. 이 정책을 뭐라고 그러냐고. 응?
미치겠네. 뭐 한 거야? 지금 근현에서 공부하다 보면 앞에 다 까먹은 거야? 다 까먹은 거야? 야. 무슨 정책? 이제 기억나지? 이 단어 기억나죠, 이제? 이것마저 기억 안 나면 이제 미치는 거야. 기억나. 이렇게라도 얘기해줘, 선생님한테. 그래야 내가 희망을 갖잖아. 기억 안 나요, 선생님. 뭐 이러면 어떻게, 내가 희망이 안 보이잖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제 기억납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가야지. 그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 처음 들어봐요. 미쳐. 이러면 미치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 군을 뭐라 불렀어? 다물군이라 불렀다고. 고구려 군을 뭐라 불렀다고? 다물군. 고조선 회복을 하는 이 정책을 뭐라 한다고? 다물정책이라 한다고. 이거 7급 하는 사람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거 7급 하는 사람이 이런 거 알고 있는데 7급 하는 사람이 이거 대답 못하면 안 되는 거야. 다물정책이에요. 제가 7급도 얘기해주는 이유 뭐예요? 요즘 7급, 9급 경기가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7급 문제 갖다 주면 훨씬 더 잘 푼다고요. 왜요? 7급을 다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나면 7급 한국사 봐도 100점 맞은다고요. 선생님 9급만 해주면 안 되겠나요? 몰라요. 제가 9급 영역을 몰라요. 9급 영역이 없어졌다니까. 영토가 상실됐어. 9급 영토가. 7급인지 9급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다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9급 공부하고 합격을 하면 7급 도전해도 돼. 왜? 이미 지식이 다 빵빵히 차있기 때문에. 아셨죠? 네. 다시 가보죠. 16관등을 두고 관복 제도를 마련했어. 16관등은요. 14, 16, 17이야. 고구려 14, 백제 16, 신라 17이야. 14, 16, 17관등. 고구려, 백제, 신라. 14, 16, 17관등. 백제 고이왕. 백제 고이왕 때 16관등이 등장했다. 자, 태학 설립이니까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봐요. 틀린 질문 하나 만들었는데도 벌써 10분 다 잡아먹었어. 왜? 여기서부터는 좀 할 맛이 나잖아. 그죠? 구석기 청동기 뭐 짜증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수업 여태 해놓고 짜증난다면 미안하지. 자, 다음 넘어가죠. 4번으로 가볼까요?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이런 문제 우리 시험에 꼭 나온다고 그랬죠? 네. 몇 번 문제지 이게? 4번 문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죠, 제가. 블렁크라고요. 공간을 남겨놨다고요. 네. 가와 나와 다에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일명 블렁크 문제라 불러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블렁크 문제는. 또는 두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가서 당황하지 말라고. 이런 무조건 예상하고 있었지 내가. 당연히 나오지 이런 것은. 내가 연습이 됐지 하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왕 26년 고구려 왕 평성이 이건 양원왕을 얘기합니다. 네. 평성은 양원왕을 의미합니다. 양원왕 잘 모르시죠 이분은? 네, 양원왕입니다. 평성이 애와 공모하여 여기서 말한 애는요 말갈족을 지칭해요. 말갈족을 지칭해요. 여진족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조선시대 여진족이라고 불러요.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여진 이렇게 간단 말이야. 다시 한번 여진족 명칭 봐봐.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여진족, 그 다음에 만주족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여진족을 부르는 명칭 시대별로 조금씩 달랐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얘는 말갈족을 지칭한다고요. 우리 북방 민족들이에요. 자, 말갈과 공모하여 말갈족 여기서 6,000명을 동원해요. 말갈족 6,000명을 동원하여 한수 이북에 독산성을 공격했습니다. 독산성입니다. 독산성은 어디인지 몰라요. 여러 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경기도 연천 또는 경기도 포천 이렇게 얘기해요.
경기도 연천 또는 경기도 포천 이렇게 하고요. 일부는 또 뭐 충남 A사이라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연천 정도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경기도 연천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독산성이에요. 공격이 왔다.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 왕이 장군 주진을 시켜 갑병 3천여 명을 거느리고 떠나게 하였다. 주진은 밤낮으로 행군하여 독산성에 이르게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고구려 군사들과 일전을 크게 벌였습니다. 예, 이게 548년입니다. 548년입니다. 왕 32년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을 만나 그만 그들과 싸우다가 신라군에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554년.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왕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 걸 내일 골랑내는 얘기예요. 548과 554. 그럼 힌트는 어디서 해야 돼? 여러분이 아는 사람 누구야? 성왕. 이 사람 몰라도 되지, 그지? 그럼 성왕 위에 것 잡으면 돼. 죽기 전에 업적을 선택적으로 골라내면 되는 거야. 그죠? 성왕이 죽기 전에 한 일이 뭐겠어? 수도를 넘기고 관제를 정비하고 이런 거 하나 선택적으로 골라내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보겠습니다. 금강가야가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금강가야가 멸망했다. 언제죠? 금강가야는 6세기 초 버붕왕 때. 6세기 초 버붕왕 때 금강가야가 멸망했습니다. 두 번째,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다. 나당연합군. 진덕여왕입니다. 진덕여왕. 648년 7세기 중엽입니다. 여기 다 포함되지 않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다.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다. 누구와 누구? 성왕하고 진흥왕이 힘을 합쳐서 한강을 차지했다. 진흥왕이 한강을 독차지하려 하자 성왕이 열받아서 공격을 하다가 죽게 되었다. 선택지 답을 4번으로 골라내야 되겠죠. 5번,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애를 물려줬다. 이건 뇌물 말잇감. 몇 년인지 아시죠? 이건 400년, 5세기 바로 시작되는 시기. 바로 된 시기. 요거 여러분들이 몇 번 문제지? 4번 문제죠. 선생님 4번 문제에 해설을 달았는데 해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책 내일 받으시면 제일 뒷부분에 해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 2절에 4번 해설을 제가 잘못 달았어요. 잠잤는지 이상한 걸 쳐놨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네, 꼭 써놓으세요. 네, 4번 문제 해설지를 이렇게 바꿔달라고 꼭 거기 써놓고 나중에 해설지를 보고 수정 좀 해주세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막 졸리면서 만들었는지 어쨌든지 문제를 답을 이상하게 쳐놨어요. 네, 나중에서 제가 발견했는데 수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편집하시는 분들이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옳은지 틀린지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오타인지 오타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 오류가 오타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다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좀 수정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까요? 자, 다음 사료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왕 16년 북한산을 순행하여 국경을 정하였다. 왕 18년 신주를 없애고 북한산주를 설치하였다. 왕 29년 북한산주를 없애고 남천주를 설치하였다. 누구예요? 진흥왕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진흥왕 한강 점령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강 점령입니다. 두 번째, 왕이 크게 인민을 얻어 민심을 땡땡땡땡 하고 노고를 이루하고자 합니다. 남천군주는 땡땡땡 사탁하고 굴정차하고 나 땡땡하고입니다. 이거 죄송한데 가로가 아닙니다. 해독이 안 되는 피석입니다. 북한산비를 해독이 안 되는 부분 한자가 너무 마모가 돼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 공간을 여백을 남겨놓은 것 뿐이에요. 이거 진흥왕 순수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북한산비입니다. 네.
한강을 점령했던 북한산 순수비 내용을 다 완벽하게 해석이 안 돼서 땡땡땡땡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자,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죠? 이런 문제를 푸는 데 문제가 없죠. 일단 왕에 대한 거니까 진흥왕임을 알아챘죠.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에 동시전을 설치했다. 누구죠? 지증왕. 잡아야 돼. 통일 전에 시장이 있는데 동시전이 통일 전에 시장. 지증왕 때. 통일 후 효소왕 때.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겠죠, 경주에. 그래서 두 개가 더 들어섰습니다. 서시와 남시가 들었습니다. 잘 잡으시고, 통일 전과 후의 내용을 잡으실 것. 효소왕입니다. 효소왕 때 서시와 남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이 두 개가 더 필요함을 느꼈다. 첨성대를 세워 천체를 간추가했다. 이분 모르시면 안 되죠.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 하면 문화재 세 개를 잡아야 되겠죠. 첨성대 하나 잡으시고, 항룡사 구충목탑 잡으시고, 하나 더. 분해 죽겠네. 분황사 모전석탑 잡으셔야 되고, 분황사 모전석탑 세 개 꼭 잡으셔야 돼. 선덕여왕 하면 나와야 되는 것들: 첨성대, 항룡사 구충목탑, 분황사 모전석탑, 분황사. 분황사 모전석탑.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이 당시에 빨간 벽돌을 생산할 수 없어서 신라 기술은요. 근데 빨간 벽돌처럼 일정한 규격으로 돌을 잘랐다고. 그래서 어떻게? 모방을 못 짜야. 모방했다. 뭘 모방했다는 거지? 벽돌을 모방한 것처럼 만들었다. 이용했다.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는 전축분을 만들었다. 됐죠? 그 다음에요.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율령하면 법조하신 분이니까 법웅왕이겠죠? 네, 법웅왕. 중학교 2학년들도 다 알아. 삼국의 율령 반포는 순서 다 알아야 돼. 그죠? 물어보자. 고구려 율령 반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구려, 소수리망, 백제, 고이왕, 신라, 법웅왕. 이거 중학교 2학년 책에 나오는 거야. 근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율령 반포 각 나라별 누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안 돼. 자, 다시 정리해 줄게. 그걸 누구라고? 소수리망이라고. 백제, 고이왕이라고. 그 다음에 신라, 법웅왕이라고. 자, 여기까지 다 알았어. 자, 율령 반포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주관식입니다. 해보세요. 자, KBS입니다. 알파벳으로 해볼까요? 가장 빠른 데가 어딜까요? B, KS, BKS네요. 네. 중학교 2학년 거예요. 네, 중학교 2학년 거 막 열심히 메모하고 있다. 네, 하셔도 돼요. 네. 아주 원초적인 부분은 안 나오리라 생각하지만 이건 다 기초예요. 기초적인 것들이니까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갈게요. 지배자의 칭호를 마리간에서 왕으로 바꾼 사람은요? 지증왕이죠. 지증왕이죠.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대가야를 정복해 낙동강 서쪽을 장악했다. 예, 진흥왕입니다. 몇 년 장악한지 알아야 되죠. 연도 알아야 돼. 562년 적어놔. 562년. 그럼 어떻게 6세기 중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6세기 중엽 때 대가야를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정복을 한다고 거기다 비석을 하나 세웠네요. 그 비석 이름을 뭐라 부르죠? 자, 서울 올라와서 북한산까지 먹었다고. 남쪽이 불안한데 대가야 애들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데 야, 내려가 다시 정복해야 되겠다. 다시 정복하고 거기다 비석을 하나 세웠다고. 이게 순수비라고. 저건 애나 지금은 항상 북쪽에 있지. 뭘 가지고 와서 싸워야 된다고요? 창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그럼 뭐야? 창녕비라고요. 창녕비. 창녕비를 세웠다고요. 창녕비. 척경비가 있고 순수비가 있다고.
순수비하고 착경비의 구분점을 얘기했죠.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야. 직접 전쟁에 참여한 거야. 이건 왕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요. 요 차이예요. 요거 뭐 있어? 대표적인 척경비가 뭐예요? 단양? 그렇지, 단양 적성비라고. 왕이 직접 참여해서 적을 물리쳤다고요. 4개 있어, 4개. 북한산비. 오, 남쪽이 불안해. 남쪽 내려가야 되겠어. 뭐야? 대가에 오염해. 창녕비. 야, 고구려를 까자. 함경도 가야 되겠는데? 마운영비. 하나 더. 황초령비. 이 정도는 기본을 알아야 돼. 척경비와 순수비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순수비, 척경비.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런 거 나오면 틀리시면 안 돼, 절대로.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양 적성비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좀 쉴까요? 네, 좀 쉬겠습니다.